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뇌성마비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복지 TV에서 행복나눔 지킴이를 이번에 특별히 제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널리 이렇게 방영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제작진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해 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우리 장애인들, 특히 뇌성마비 우리 복지 장애인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후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뇌성마비 복지회는 네. 이 1978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네. 40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지회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그 복지 증진과 또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인의 자립과 능력 개발, 또 영역별 재활을 위한 또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정부의 뇌성마비인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해서 우리 뇌성마비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뇌성마비 복지회는 서울중앙회와 부산, 대구, 그다음에 대전 이 세 곳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또 산하 시설로는 뇌성마비 전문 장애인 복지관이 3곳,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 보호 시설이 4곳, 그다음에 공동 생활 과정이 1개소, 그다음에 직업 재활 시설이 1곳, 그다음에 보조 공학센터가 2곳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 시설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치료, 또 교육, 훈련, 이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 그다음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장학 사업, 그다음에 의료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 사업, 그다음에 스포츠 진흥 사업, 그다음에 연구 사업 등 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인식 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회는 복지시설 운영과 지원 사업 등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의 특히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40여 년간 이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좀 많은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 나누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 뇌성마비라는 장애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뇌성마비 회장이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도 과거에 이제 복지부에서 이 장애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뇌성마비하고 이 뇌병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성마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 뇌가
그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뇌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운동 기능에 그 이상이 생기는 그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적 또 언어, 시각 기능 등의 장애를 동반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뇌성마비와 뇌병변을 혼동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예. 외상성 뇌손상,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뇌졸중 등을 전부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네. 뇌성마비는 뇌병변 장애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는 뇌병변의 일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빠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뇌병변이 좀 더 포괄적인 그렇죠. 의미네요. 포괄적이죠. 그 안에 이제 우리 뇌성마비가 들어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 비장애인 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을 만날 때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뇌성마비 우리 이 장애인들은 네. 이게 이제 이 중증 복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도 이제 장애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그 뇌성마비 장애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그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이제 회장으로 와가지고 예.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같이 이렇게 네. 이제 모아서 이제 인사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그 바라는 사항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스러운 그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언어적인 그렇죠. 장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적 장애가 이제 오면은 이 언어 장애가 오거든요. 예. 뭐 일부는 아니지만은 네. 일부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예. 우리 직원들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가니까 네.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저 직원한테 당신 말 통역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서 네. 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저 시간이 좀 가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해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얼핏 생각하면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중간에 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네. 직접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 뇌성마비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그 따뜻한 그런 그 인간적인 그 감정이 이제 되고 특히 이제 그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장애가 있어도 또 많은 분이 정신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네네. 전부 다 그렇게 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 신체적으로는 조금 장애가 있어도 언어적으로는 장애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요새는 뭐 여기 이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장애인들은 또 이 글을 다 읽고 쓸 줄 아니까 또 거기 보조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필기로써 하면은 소통이 원활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고정관념을 쉽게 가지기보다는 그렇죠.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의지와 이 마음과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 가족분들 중에도 또 장애인분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장애인을 이렇게 다 숨겼어요. 예. 숨겼습니다. 제 형제가 이제 그 사남 3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제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북인데 그 이북에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올 때 네. 그때 이제 곧 다시 올 줄 알고 예. 우리 부모님이 우리 누님, 저보다 한참 위인 누님한테 그 누님이 이게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 그래 청각장애니까 우리 그 누님한테 너는 집에 있어서 집을 잘 봐라. 우리가 금방 갔다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큰 누님은 거기다 이제 남겨놓고 이제 다 이쪽으로 왔죠. 네. 그리고 제 형이 한 분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이고 또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청각장애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처음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처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남 3녀 중에 이제 3명이 이제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랄 때에는 그게 이제 창피스러워서 이렇게 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집사람한테 늘 이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7년 넘게 이제 연애를 했거든요. 예. 오래 하셨네요. 연애를 오래 오래 했죠. 하셨네요. 네. 오래 했어요. 7년 동안 이제 연애하면서 네. 결혼을 할 때까지 그걸 숨겼어요. 내가 가족분들 중에 우리 장애인이 집안에 있구나. 이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혹시 집사람이 그냥 고무신짝 거꾸로 신고 갈까봐 네. 이렇게 숨겼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참 죄스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이제 우리 시집장가 보낼 때에는 제가 우리 처가 쪽에 그걸 일체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과거에는 정말 우리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우리 용어도 많았고 네. 또 제가 어릴 때는 또 동네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놀리고 돌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지금은 얼마나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또 얼마나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이 지원이 많이 늘었다는 걸 제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것 같거든요. 또 이 회장님께서는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런 분야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30여 년간 근무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전에 우리나라의 복지와 지금 현재 이 복지가 어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네. 약 30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장애인 업무를 맡은 게 제가 1994년부터 이제 의료정책과장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료정책과에서 뭘 하느냐면은 네. 안마사를 이제 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마 행위가 일종의 의료 행위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료정책과에서 이제 그 업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의료정책과장 갔을 때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안마사들을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는 복지부에서
그때 이제 보사부였죠. 아주 옛날에는 보건사회부니 그때 거기에 그 장애인 담당 부서에 가는 것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그때는 또 뭐 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국이 되고 이제 과가 이제 그죠. 좀 셋인데, 세분화됐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장애인 담당과가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그 업무의 그 중요성이 이제 떨어졌고, 네. 또 마찬가지로 그 사회 인식도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장애인 정책과장을 하면서 그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중에서 그 안마사 그 업무를 제가 맡아가지고 네. 그때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굉장히 그 정도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국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제 1998년인데 예. 그때 제가 이제 장애인 국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국장을 이제 1년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신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고를 안 해. 그리고 우리 복지부에도 그 장애인이 있어요. 네. 그분들도 절대로 신고를 안 해. 신고를 한다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나요? 그 이제 그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네. 이제 정부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해야지 이제 이게 이제 지원도 받을 수 지원도 있고. 받고 이제 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데 네.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신고 등록하라 그러면은 다 네. 기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게 이제 좋지가 않았고 예. 두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국장 갔을 때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신고를 하나나 마나나 하나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굳이 신고를 해서 괜히 장애인이라고 낙인 찍히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뭐 등록할 그런 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혜택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의 그 등록이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그 가짜 장애인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때는 왜냐하면 이 명확한 기준이 좀 불분명했죠. 아니 그거보다도 이제 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자동차를 사면은 네. 뭐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을 일체 면제해주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또 이제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그 시점이 한 언제쯤인가요? 그게 제가 장애인이 국장할 때니까 한 1990년도 말서부터 이제 2000년 초부터 이게 이제 그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나 이런 규정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한 장애인 지원 사업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장애인 그 인정을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사의 그 진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지자체에서 장애인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에는 장애인 인정받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장애인이 요새 말로 말하면 가짜 장애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혜택도 있고 특히 차가 이제 자가용이 많이 늘면서 뭐 주차 편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 장애인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게 이 장애인 인정을 국민건강연금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장애인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체계화되고 안정이 됐는데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 또 혼란도 있었. 아, 그렇죠. 혼란이 있는 때문에- 것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나의 과도기에 그렇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그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또 이렇게 정책이 좀 정립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뇌성마비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제 이 장애인 통계를 내는데 그때 이제 그 통계를 낼 때에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그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병변에는 뭐 뇌졸중, 그 외상성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뇌성마비까지 이렇게 합쳐지니까 네. 그렇게 세 개가 뭉뚱려 가지고 이렇게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조사하니까 네. 이게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그 정확한 통계가 이제 수치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예. 이게 지체 장애인에도 속할 수 있고 시각 장애인에도 속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주 병명을 뇌성마비라고 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신고를 해버리니까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면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다른 뭐 지체 장애인이다 이렇게 통계에 잡혀버리면은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는데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장애인이 우리 인구의 5%입니다. 5%. 그래서 이제 약간 26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뇌병변 장애인이 1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따져보면은 한 25만 한 8천 명이 되는 거죠. 네. 그 중에 약 한 6.9%가 이제 69%니까 한 2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뇌성마비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학계나 네. 의료계에서는 그 숫자보다도 좀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중복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를 할 때 네. 중복으로 체크를 할 수는 없나요? 없죠. 그 조사 방법이 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그 부분은 맹점이네요. 글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통계 기법이 복지부에서 하는 통계 기법이 네. 이제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은 이게 이제 중증 복합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는 그 하나니까 네. 난 지체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주가 되는 뭐 그런 것만 판단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뇌성마비가 이제 볼 때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게 이제 통계 숫자에서 이제 누락되는 막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복된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한국 뇌성마비복지회에서는 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뇌성마비 복지에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뇌성마비인을 위한 이런 그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뇌성마비인을 위한 그 복지시설을 이제 운영해서 예.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생활비나 또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을 포함한 그 직접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 운영면에서 볼 때게 네. 그 기존의 그 운영 시설인 그 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그 낮에 그 장애인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주간 보호센터 등이 그 우리 40세 이하의 그 성인에게 서비스가 그 집중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게 이제 보호자나 장애 담당자 당사자가 이제 함께 이제 나이가 이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이 중고령 뇌성마비인을 그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그 부족한 실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이나 특히 우리 뇌성마비 복지관에서는 네. 주로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장애인들은 우리 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게 그 신체적으로 이게 좀 그 나이 먹는 그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뇌성마비인을 우리가 이제 시설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게 주로 이제 젊은 층이죠. 40세 이제 미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이상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어느 이제 독지가가 이제 그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 후원금으로 금년에 이제 그 40세 이상 중고령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해서 그 돌볼 수 있는 그런 주간보호 시설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설치해서 이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그 사업을 이제 실시할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접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네.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는데 그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이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이 의료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네. 1억 2천여만 원의 이제 예산을 이제 세워가지고 예.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지난 7월에 1차로 이제 한 6천만 원을 이제 지원하고 또 이제 10월에 2차 지원을 이제 계획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비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네. 이 복지회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오뚜기 여름 캠프를 매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캠프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2019년에 네. 제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바로 그 여름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뚜기 캠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이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그러한 그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평창에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그 시설에 가서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그 물놀이. 우리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물놀이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물놀이인데 이 여름 캠프가 이제 1981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시작돼 가지고 네. 지난해까지 39회에 걸쳐 가지고 7천여 명이 여기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단체 야외 활동의 기회가 네. 아주 절대 부족한 우리 이 장애인 청소년들이 그 1대1 매칭된 자원봉사자와 함께 2박 3일간 캠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체험 학습과 그다음에 이제 레클레이션, 물놀이를 통해서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동 정신과 또 사회성을 이제 증진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가족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쉴 수 있는. 쉴 수 있죠. 그게 이제 맨날 이제 그 자식들과 이렇게 네, 가족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네. 그 짧은 기간이지만 3박 4일 동안에 네. 예, 그 거기로부터 해방된 데는 네. 뭐 그러한 의미도 가족에게는 뭐 커다란 그런 그렇죠. 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외 물놀이가 이제 가장 이제 인기고 거기 또 이제 그 장애인 한 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이 꼭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물놀이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장애인은 우리 자원봉사자 한 명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런 장애인에게는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가 이제 두 명이 이제 투입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캠프에 이제 참여한 그 비장애인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그 3박 4일을 통해 가지고 그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그 자원봉사자가 대부분이 이제 대학생들인데 이분들이 한 번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까운 막 그런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장애인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득이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라도 이제 이런 이제 캠프가 있으면은 우리 대학생 젊은이들의 그 자원봉사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지금 이 지킴이, 행복나눔 지킴이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또 이 여름 캠프에 이제 올해는 못 열지만 내년이라도 개최를 하게 되면 이 오뚜기 여름 캠프에 함께 참가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 이 프로그램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네.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시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데 좀 많이 참여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에서는 또 이 뇌성마비인들이 겪는 통증 이 감소를 위해서 통증 치료실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뇌성마비인의 이제 경우에 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그 근육 강직, 네. 근육 강직의 증가와 또 그다음에 이 근력의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운동성의 저하로 운동을 이제 안 함으로써 네. 이제 근 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신체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우에 성인 뇌성마비인의 경우에 약 3분의 2 정도가 그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의 발전과 또 이거에 따른 이제 그 평균 수명의 연장은 그거에 따라서 그 나이가 많은 네. 성인기에 이르는 뇌성마비인의 증가가 매년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모든 시스템이 그 소아 중심의 그 기존 치료실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은 이런 그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막 그런 기회가 좀 더 이제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관에 그 통증 치료실과 네. 그다음에 이제 중증 뇌성마비인의 그 직업 재활 시설이 저희가 이제 영등포에 이제 이렇게 한 60명의 그 우리 장애인들이 이제 그 제조업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런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에 우리 중증 장애인, 특히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의 그런 근육을 발달시키고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 이런 생산 활동에 참여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것이 물론 그분들의 수입도 이제 되지만은 그분들의 이 근육 강직이나 이런 것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성마비 복지관에서 세계 기관의 복지관에서 통증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작업장에서는 한 60여 명을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네. 그러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서복지관의 경우에는 연 한 1,800건,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업장에서는 연 한 1,200여 건의 당사자들이 이것을 이용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매우 그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근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2014년에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센터로 나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나로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회장 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출근해 가지고 네. 내가 그 나로센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우리나라 로켓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기지가 나로센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나로센터가 뭐냐 그랬더니 예. 그 직원 얘기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나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나로센터 그래서 그 나로센터가 무슨 인공위성을 이렇게 뭐 하는 데냐. 근데 그 나로센터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모든 네.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작업장인 그 나로센터에서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7층 건물인데 네. 1층은 이제 그 휴식 공간. 이제 우리 외부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 거기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이제 휴식 공간이고,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는 그 전자제품 임가공을 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5층은 사무실, 네. 이제 7층은
이제 통증 치료실 및 식당, 이제 정원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한 60명의 이제 그 장애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근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취급하는 품목은 그 휴대용 무선 카드 단말기, 그다음에 이제 키패드, 그다음에 공기세균 청정기, 그다음에 마을 방송 수신기 등 이제 전자제품 인가공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자체 개발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가스 차단기하고, 그다음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이제 제조 판매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더욱 임가공도 하지만은 네.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해서 우리가 하는 개발한 그런 독자적인 제품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좀 더 판로를 이제 넓혀서 네. 우리 장애인들의 그 수익을 좀 더 높이고자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재정 마련이 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지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근무하는 그 인력은 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무슨 이제 운영비라든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는 이제 우리 그 후원자들이 주시는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안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우리 뇌성마비 복지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다 많은 그 후원금이 들어와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생활이 어려운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도 진료를 못 받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예. 또 이렇게 소규모의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얼마 되지 않지만은 운영비도 일부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후원자분들의 그 고귀한 그 후원금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요새 뭐 경기도 나쁘고, 예. 또 뭐 모르겠어요.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지 이게 후원금이 이제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서 참 걱정이 타당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제 후원금을 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가 그걸로 이제 보다 많은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해서 이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그 후원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투명성. 예. 투명성. 이게 뭐 이렇게 후원금을 주시는 분이 뭐 5천 원을 월에 5천 원 내시는 분, 10,000원 내시는 분,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은 참으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는 그 보통 마음에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전부터 뭐 잘해왔지만 제가 와서는 그걸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제를 하면은 이게 비용보다는 그 결제 서류 값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뭐 20원 썼는데 네. 그 결제해가지고 옵니다. 그럼 내가 야, 이 사람아, 이 종이값이 얼마 되느냐? 이 종이값이 20원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예. 저희는 그래서 다만 뭐 이론이라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 우리 후원자들이 그걸 믿고 내가 낸 후원금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쓴 결과는 뭐 우리가 발행하는 소식지라든가 여러 걸 통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공개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주신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꼭 써야 될 때 그때 써야지. 그러니 뭐 이게 그런 후원금을 쓰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부터 집행을 하고 특히 그 보다 많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고민해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후원자분들이 주신 후원금을 씀으로써 우리 후원자분들이 투명하게 후원금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원한 후원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인다. 이렇게 인식을 할 때 후원금을 좀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뇌성마비 복지 회장으로 이제 취임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비장애인 또 거기에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많은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 뇌성마비 우리 복지회나 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은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투명하고 효율성 높은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김태섭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